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야당에서 일제히 반대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청문회장 여당 의원들조차도 주식을 갖고 있어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판은 뒷전이고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그렇게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어떤 주식을 파고 어떤 걸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런 점은 그러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별거 부부입니까? 별거 부부예요? 이재명 차장. 예. 주식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근데 뭐 주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갖고 있는 그 방법도 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전체가 42억인데 그중에 35억의 주식이다. 네. 사실 굉장히 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중에 OCI라고 특정 업체와 관련된 주식이 또 한 절반 이상이 넘고 네. 그 주식을 구입할 때 매입할 때 시점을 봤더니 또 그 전에 이제 큰 공시, 그러니까 뭐 2천억 이상의 계약금을 따내는 그런 공시가 이 직전에 또 주식을 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가지면서도 또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뭐 한결같이 이럴 바에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소르스처럼 주식으로 아예 그냥 하지 뭐하러 판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건 이제 바로 직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에 거부감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주식 투자를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국민 정서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 쟁점은 네.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부부가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거죠. 이건 공직자 윤리에도 굉장히 위배되고요. 이해충돌 방지 그 부분과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큰 겁니다. 네. 사실 어제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도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비율 워낙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호통만 당하시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게 나오면 사퇴하실 수 있죠? 네, 사퇴하겠습니다. 빈번한 주식 거래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여당 의원들조차도 저 내용을 듣고는 더 이상 무조건 감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게 불법적인 요소는 아직까지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뭐 방금 지적하셨듯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판사로 재직하고 남편도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너무 자주 거래를 하세요. 그럼 거의 주식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또 투자한 종목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보다는 이제 좀 위험성이 높은 하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주식이 많이 투자는 물론 뭐 그렇게 하면 개인도 더 많겠죠. 얻는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보려면 정말 관심을 주식에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전 재산의 85%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거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의 부부가 그랬다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무작정 이걸 감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정말 사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방패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조응천, 금태섭, 백혜련 이 세 의원이 나서서 야당보다 더 강하게 추궁을 했거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판사와 검사의 윤리 강령에는 이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몇 주를 사고 얼마를 수익하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재판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하고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올려야 될 후보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어이가 없다는 네. 그런 질타를 한 겁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요. 야당은 더욱 강하게 사퇴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또 40대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사실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는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되는 징크스가 있잖아요. 예외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목하면 한결같이 낙마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은어가 유행을 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의당도 반대를 한다면은 어김없이 낙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쭉 보면 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기식 전 금융감독 원장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데스노트에 올라가서 낙마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가 만약 낙마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차관급 공직자로서 낙마하게 되는 12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법사위 여당 간사들은 적격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야4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이거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부담스럽죠. 근데 여당 법사위원들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어제 사실은 그 청문회 장면만 보면 네. 적격으로 여당 법사위원 얘기하기 사실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조수진 부장 얘기하셨듯이 이제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적격 의견으로 바꿨다. 얘기는 기류가 논문은 바뀌었다. 하나입니다. 일단 합법이다. 위법성은 없다. 아하.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들은 가짜뉴스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어떤 기류에서 이렇게 약간 기류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마 어제 이제 저녁에 뭔가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청와대의 반응들을 보면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조건 청와대에서 예전처럼 뭐 다른 사건도 좀 문제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좀 개인적인 의견은 뭔가 일단 청와대와 여당 그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은 지금 방미 순방 중이니 네. 당분간 좀 시간을 벌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지금은 당장 문제다라고 하면 당장 오늘 밤 또는 내일까지는 자진 사퇴를 철회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대통령은 엄청나게 좀 중요한 임무를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가 있는 와중에 지금 이걸 어떻게 국내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 필요성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원들이 오늘 지금 적격이라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야사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지금 돌아선 마당이고 여론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이번 주말 넘기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화살은 죄송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인사검증 해명하라고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관련을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다 알아서 한 거다. 나는 전혀 모른다. 재판 때문에 바빴다. 라고 했던 말을 그럼 청와대는 다 믿고 지금 후보자로 추천을 한 건가요?
후보자의 해명을 잘 믿을 것 같으면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검증 자체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판사들은 매년 한 번씩 공직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산 신고를. 네. 재산 신고 내역만 들여다봤더라도 이거는 어려운 검증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주식 관련을 다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도 있었어요. 6억 원 이상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과연 뭘 했는지.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자기네 편에서 이 사람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떤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도 그건 검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 검증의 책임자죠. 조국 민정수석 경질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당 측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콕 집어서 두 사람의 퇴출을 외쳤습니다.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교수님, 사실 최근에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지금 또 이 일이 발생한 건데 청와대가 이번에도 조조라인, 조국, 조현옥 이 두 수석을 안고 계속 밀고 갈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두 수석의 경질까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7대 인사검증 라인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합법과 불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불법적인 요소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뭐 두 수석에 대한 문제점들은 일정 부분 좀 안고 가려는 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 정부의 기조와 정책과는 사실은 조금 더 부족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를 하는 방법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의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고 싶어요. 만약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선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나 두 수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경질하는 것은 결국 야당의 요구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 또 하나는 청와대의 검증 라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권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가 밀러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수석을 지키기 위해 또는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말 안에 이미선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12일 밤늦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결론이 안 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 참사에도 두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분들이 업무를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라든지 정말 국민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도 이분들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첫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 강령에도 그렇고요. 법률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에 분명하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청와대에서 또 여권에서는 이 청와대의 7대 원칙에는 아무런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대 원칙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7대 원칙에 걸리는 분은 정말 나쁜 분이에요. 가령 청와대 7대 인사 원칙을 잘 뜯어봅시다. 2007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등으로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건 없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논문 펼쳐도 2007년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안 삼습니다. 7대 원칙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